다음은 세 번째로 김호원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님께서 사물 인터넷과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부산대 김호원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화면 공유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세호 선생님께서 피지컬 컴퓨팅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유연주 교수님께서 어떤 AI 쪽의 융합 교육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복합적인 어떤 디바이스도 있고 센서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이 거의 모든 다양한 어떤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교재도 사실 이제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을 어떤 이제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현재 사물 인터넷 교재가 구성이 어떤 샘플이 되겠죠, 사례가 되겠죠.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조금 많아서 이제 조금 제가 강조할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물 인터넷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디바이스를 먼저 보죠. 물론 이제 피지컬 컴퓨팅 관점에서 이런 어떤 장치, 디바이스 이런 거를 먼저 봅니다. 근데 실제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보면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적인 요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그리고 AI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예전에는 어떤 그 디바이스나 통신, 소위 아마 초연결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거로 해서 어떤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이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디바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정보가 센싱이 되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물 인터넷도 보면 어떤 연결뿐만 아니라 이 지능,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의미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폭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거를 의미 있는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해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AI적인 요소로 지금 많이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 AI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AI가 향후 미래에 우리 교육,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체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은 사물 인터넷에서 주로 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블록체인이다. 그럼 AI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미 있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시키는, 발전을 시키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그 교재에도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은 거의 모든 어떤 산업과 사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냉장고나 자동차 대부분은 보면은 센싱 기능, 그리고 컴퓨팅 기능, 그리고 통신 기능을 사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수집되는 수많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분석이거나 AI적인 요소에서 뭔가 예측을 하거나 뭔가 추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래 산업 자체가 보면은 이 사물 인터넷이 근간을 이루고 AI도 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 학생들이 우리 일반고뿐만 아니라 우리 특성화고나 이런 우리 학생들도 미래 산업 사이에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의 어떤 시장 조사 기관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쪽에서도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가장 핵심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관점에서도 보면 가장 전략적이면서 가장 시장 파괴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 disruptive라고 하죠, 그죠? 시장 파괴적인 기술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가장 여기 보시면은 시장 파괴적이면서 가장 전략적입니다. AI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뭐 사물 인터넷이 있고 그 바로 아래 보면 공교롭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어떤 정보를 생산을 하는 것은 IoT, 사물 인터넷이고 이 생산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블록체인이 제공을 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AI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아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가장 소프트웨어나 이런 사물 인터넷,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사실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약간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물론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도 사실 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거죠. 무리하면서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컴퓨팅 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미국 쪽의 사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결국은 보면 좀 점표가 좀 많지만 미국은 우리가 이제 STEM이라고 해서 뭐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전문가 이민 정책, 그 정책에서 과학과 기술, 공학과 수학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사실은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STEM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 교육이라는 게 워낙 다양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과학과 기술, 공학적인, 수학적인 마인드가 기술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런 스템 교육을 강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어떤 사례를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은 선생님들을 재교육시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편하게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이런 어떤 과학과 소프트웨어와 어떤 공학적인 마인드를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지 사실은 가장 중심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 채팅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정보과학 쪽을 강화시키면 결국은 다른 수업이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진짜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하고 싶고 당연히 하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으신데 결국은 내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제대로 이제 교육을 못 시키는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례도 뭐 사실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잘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든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그만큼 서포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핵심으로 뭐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요런 부분 이제 조금 뭐 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요 자료 그 조금 그 얘기가 나와서 실제 그러면 우리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일반고랑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사문 인터넷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런 기계적인 측면, 어떤 뭐 전기 제어 이런 어떤 디바이스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화고를 조금 더 많이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 크게 이제 특성화고가 물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계열, 이 공업고등학교 기계 계열이나 건축, 뭐 제도, 화학 이런 어떤 계열 그것을 저는 이 장표에 나와 있듯이 공업고등학교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두 번째 사례는 보면 조금 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조금 가까운 곳을 컴퓨터 과학 고등학교라고 일단은 지칭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이제 조금 뭐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소프트웨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제가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 AI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분석 관점 첫 번째는 과연 이 특성화 고등학교, 이 공업 고등학교입니다. 전통적인 이런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신트렌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X 이런 어떤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형태로 교육을 과연 받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바로 산업체에 기여는 할 수는 없지만 나와서요. 기초 역량 정도는 배우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그 또 우리 유연주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신트렌드는 참 안타깝게도 수학과 과학과 예, 이런 쪽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죠. 저희 이제 컴퓨터공학과 대학 교육에서도 오히려 수학의 위력, 이게 알고리즘의 위력, 그것을 따라가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AI나 사물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알고 아시듯이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과연 배우는가? 예, 당연히 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AI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행렬, 벡터, 미분이라든지 적분 개념, 확률, 통계적인 이런 개념들 전혀 배우고 조금 물론 배웁니다. 하지만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조금 과한 표현으로 AI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배우지 않는 게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사물 인터넷의 어떤 디바이스적인 측면이나 통신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그럼 배우느냐? 이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아까 이제 블록 프로그래밍 이제 우리 그 김세호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이런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셨는데요. 결국 블록 프로그램도 사실은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복잡해지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썬이라든지 C를 배우도록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업 고등학교에서는 기초 정도만 배운다. C 같은 것들, 파이썬 같은 것들 기초만 지금 배우는 형태이고 사물 인터넷은 이제 전자회로 개념, 센서 개념, 디바이스 개념 직접 활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이런 AI를 필요한 수학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운다. 이렇게 지금 좀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성화고 출신들이 그러면 바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물론 어떤 이런 공장 어떤 생산 라인에서는 생산직으로서는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하지만 우리 IT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역량은 아직 그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게도 이제 현실이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이런 공업 계열들의 특성화고의 상황은 예전에서 조금 더 그냥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화시킨 그런 형태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또 내렸고요. 이런 신트렌드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AI 쪽과 AI 수학 쪽과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논리적인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파트가 지금 여기 이 장표에 나와 있는 컴퓨터 과학 고등학교의 이제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런 어떤 AI 선도 학교라든지 창의 융합 교육을 수행을 하는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수학을 더 많이 가르치는 거로 이제 저희가 그 파악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AI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수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강화한 그런 모습을 여러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는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량은 어느 정도 단순 프로그래머인 거죠. 조금 더 고급 개발자라든지 뭐 이런 쪽은 당연히 전통적인 어떤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어떤 개발자 이렇게 프로그래머 혹은 이제 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특성화고 두 가지 경우 공업고 계열, 전통적인 공업고 계열, 컴퓨터 과학고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계열들은 결국은 기초 역량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
그래서 AI랑 연결시켜주는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한 부분과 더한 부분,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좀 종합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이제 특성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조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뭐 조기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뭐 이런 어떤 뭐 당연한 어떤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미래의 이 큰 트렌드를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역량을 갖춰야 되니까 교수법이라든지 그리고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흥미를 유발을 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은 못하더라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어떤 뭐 예술에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어떤 콘텐츠 같은 거 개발하는데 호텔 관광의 어떤 고객에 분석하는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보여주시는 게 그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인 이런 교육 방법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 외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어떤 이런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량을 교육 당국이나 우리 그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했고요. 일반고도 보면 전공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고등학교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료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목이 그리고 향후에는 한 3학년쯤 되면 한 2년 후나 내년에는 AI 쪽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정보과학을 들은 1학년 일반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파이썬을 배워도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70~80% 이상은 흥미가 일단 없으니까 최대한 이런 흥미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법 개발. 물론 이제 선생님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이화여대에서 하시는 그리고 저희 부산대도 이런 게 있습니다. AI 융합교육 교육대학원의 어떤 그런 사업 자체가 결국은 최대한 선생님을 서포트를 해줘서 현장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은 결국은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노력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실질적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레퍼런스 코드라든지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고등학교 교육만으로는 현재의 이 무서운 빅 트렌드를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업체가 요구하는 최소 수준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 특성화고 물론 IT 쪽입니다. 따라올 수 없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당국에서 많은 좀 준비나 서포트, 선생님들의 먼저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이런 장표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짤막하게 뭐 시간도 다 됐고 해서요. 짤막하게 우리 사물인터넷 교재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디바이스 부분, 센서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AI 부분에 사실은 총망라해 있는 그런 어떤 교재니까요. 뭐 처음에 여기 장표에도 나와 있듯이 디바이스가 뭐냐, 센서가 뭐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화학적인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원리를 응용을 해서 그게 사실은 센서니까요.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통신과 네트워크 개념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편하게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이 되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개념들 그리고 이미 학생들은 현장에서는 게임 같은 걸 하면서 클라우드의 개념들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클라우드와 플랫폼,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이런 어떤 요소로서의 플랫폼을 조금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AI, 빅데이터 분석, AI 분석. 뭐 그리고 물론 이제 AI에 대한 윤리, 사물 인터넷의 어떤 보안 취약성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구성이 챕터 2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반적인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자주 안 들어가고요.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쫙 어떤 서비스까지 뭐 이런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AI를 접목이 된 상태에서 어떤 객체를 탐지한다든지 음성을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코드가 주어지면서 직접 학생들이 아두이노 그 라즈베리 파이 이런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샘플 같은 것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신러닝을 이제 우리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을 해서 직접 해보거나 음성 인식을 해보거나 뭐 이런 어떤 코드. 그러니까 이거를 코드 전체를 뭐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에 주어진 만들어진 그런 코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시험을 해보면 아 이게 디바이스고 이게 이렇게 인식이 돼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흥미 유발을 좀 하고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이 교재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그 저희 뭐 대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뭐 기계과 출신, 뭐 전기, 전자, 뭐 그리고 경영 쪽,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교육 파트, 뭐 이런 쪽이 결국은 데이터가 요즘 많이 있고 데이터가 생성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게 AI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다. 수단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도 이미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건데 학교에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동이 되고 저장이 되고 가공이 돼서 어떤 형태의 우리 현실에서 산업에서 사회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면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회 나가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원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사물 인터넷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하고 AI가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한마디로 각 기술들의 의미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황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사물 인터넷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량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통찰을 공유해 주신 김호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